신촌의 한 대학교 기숙사 근처에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곳에 명품 가방이 떡하니 올려져 있습니다. 며칠째 주인도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가방에 호기심을 느낀 한 외국인 유학생이 가서 가방을 열어보곤 깜짝 놀랍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사건,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스페인에서 보내주신 이사벨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해당 사연은 이사벨님이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인 이사벨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덜렁대는 성격 때문에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는 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소매치기범이 많아서 툭하면 소매치기범 때문에 돈이나 카드를 잃어버리기 일쑤였죠. 그렇기에 지갑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돈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기는데 왜 그렇게 잃어버리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도 싼 걸로 사는 편이었고 지갑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지갑이나 핸드폰에만 몇백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부모님도 왜 이렇게 덜렁대냐면서 다독이기도 하고 혼내도 보셨지만 원래 성향이 그래서인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한국인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항상 챙겨보고는 했거든요. 보던 중 제 눈을 이끄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누가 바닥에 물건을 두고 가더라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쇼핑을 하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 쇼핑백을 바닥에 두기만 해도 다들 가져가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영상에서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더군요. 솔직히 다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의 양심이 좋다는 식으로 포장하기 위한 물밑 작업들인가 싶었죠. 아시아인들은 서양 쪽에서는 흑인보다도 당연하게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가 진짜인지 궁금해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었고 몇몇 유명인이 한국에서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잃어버리기만 하던 저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죠. 제 물건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한국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더군다나 민족성이 특이하더군요. 알면 알수록 재밌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저는 그때부터 제가 배웠던 내용들이 정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만약 저랑 맞지 않는다면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한국을 가서 제가 뭘 할 수 있냐면서 차라리 중국은 어떠냐고 하셨어요. 중국이 미국이랑 맞먹을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보고 하신 말씀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에 저의 뜻대로 진행하기로 했죠. 한국어는 생각보다 더 어려웠고 저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와중에 학교 수업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제가 원하던 연세대학교에 붙게 되자 저의 성취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스스로에게 보여준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유튜브나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보다 더 시설이 좋아 보였어요. 외국인 전용의 입학은 여름으로 되어 있었기에 그때쯤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공항이 굉장히 시원해서 한국의 여름은 별로 덥지 않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게 너무 더워서 깜짝 놀랐어요. 공항시설이 굉장히 좋다는 걸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죠. 더 놀랐던 것은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제 손에 원래는 2개의 가방이 있어야 했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문득 비행기 안에 가방 하나를 둔 채 내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하게 전화를 했었어요. 3시간이 넘고서야 짐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전화했던 것이었죠. 확인해주고 연락한다던 직원은 1시간도 안 돼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가방을 찾았다며 퀵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지만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 제가 직접 받으러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가방 안에 그 어떤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고 제 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새롭더군요. 하지만 공항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한국의 특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카페 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을 갔을 때 핸드폰을 들고 갔다가 방심해서 놓고 나오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보면 그대로 있거나 어딘가에 맡겨져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한국은 정말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순간들이었죠.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스페인이었으면 잃어버려서 제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핸드폰이 제 손에 다시 돌아와 항상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3번 잃어버렸는데 제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사귄 제일 친한 친구인 민서도 제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과제를 하다가 깜빡하고 제 노트북 충전기를 그대로 둔 채 집으로 가려고 밖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저를 불러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충전기를 쥐어주었죠. 그때 만난 게 민서였어요. 민서는 카페에서부터 그 충전기 하나 때문에 저에게 뛰어온 것이었죠.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그 후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점심을 먹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이었죠. 한국은 친해지기 위해서는 밥을 같이 먹어야 한다는 사실도 왠지 특색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민서와 친해진 후로도 저의 덜렁대는 성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제 성격을 알고 나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하루는 목걸이형 핸드폰 케이스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고치려고 저 스스로도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민서의 노력 덕분인지 조금씩 고쳐지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근처에 명품 가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았죠. 저는 누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가져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 가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막상 가방 앞에 선이 가지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어요. 정말 안 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내가 가져간다고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드니 자연스럽게 가방으로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그 가방이 제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맞다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거짓말을 하면 알아차릴 것 같아서 그냥 구경만 하려고 그런다고 둘러댔죠. 민서는 고개를 저으면서 며칠 동안 있었던 고가의 가방이니 사진을 찍어 학교 게시판에 올리자고 했습니다. 아쉽지 않으면 거짓말이었으나 미나 덕분에 제 양심을 지켰다고 생각하며 사진을 찍어 학교 게시판에 올렸죠.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자 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주인이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죠. 이번에야말로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닐까 싶었으나 민서가 먼저 안 되겠다며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싶지 않았으나 가져다 주기 전에 안에 내용물부터 보자고 했죠. 민서는 그것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으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과정이라며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솔직히 열어보면서 무엇이 있을지 너무 기대되더군요. 그리고 열어본 순간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열어서 확인한 것은 돈다발과 여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배짱으로 그 명품 가방을 열어보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다발을 본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고 주인도 없다면 이 모든 것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민서에게 솔직히 제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그동안 제 지갑과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뭔가를 얻어맞은 듯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방은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권을 보니 미국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핸드폰 번호 같은 것도 없었기에 경찰서에 가서 민서의 번호를 남기고 결국 돌아왔습니다. 눈앞에 그 예뻤던 명품백이 아른거리는 느낌이었으나 최대한 기억에서 잊어버리려고 했죠. 며칠이 지나고 민서와 같이 수업을 들은 후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명품 가방의 주인은 한국에 놀러왔던 외국인이었고 동생을 만나러 저희 학교에 들렀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도 저처럼 덜렁대는 성격이 아닐까 해요. 가방 주인은 안에 들어있던 돈이 동생에게 선물로 줄 용돈이었다며 덕분에 잘 전달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내막들을 다 알고 나자 그 명품 가방과 돈의 주인을 찾아준 것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서의 말처럼 누군가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돌려주니 이런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아마 저 혼자였다면 그냥 가져버렸을지도 몰라요. 새삼스럽게 제가 한국에 오려고 했던 이유를 떠올리게 되더군요. 한국인들은 정말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처럼 양심적인지 궁금함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살아가면 갈수록 양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다 양심적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봤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느낀 양심은 가짜라고 볼 수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듯 합니다. 한국에서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사벨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외국인의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